아시아 최초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자 배우 강수연. 2022년 그녀는 압구정동 고급 아파트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였지만 생사를 오가는 순간 그녀의 곁에는 119를 불러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삶 뒤에 가려진 텅 빈 아파트에서의 고독한 죽음. 대체 왜 그녀는 홀로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시간은 2022년 5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달력을 수놓은 붉은 글씨가 말해주듯 이날은 1년 중 가장 밝고 활기차며 온 세상의 가족들이 모여 사랑과 웃음을 나누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서울의 심장부이자 가장 화려한 부와 명예가 집결되어 있는 압구정동의 거리는 유난히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평화로운 휴일의 당금에 젖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사랑하는 이들의 손을 맞잡고 거리를 거닐었고 도시 전체가 생동감 넘치는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부시게 밝은 도시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으로 압구정동에 위치한 최고급 아파트에 굳게 닫힌 한 현관문 뒤에서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차가운 정적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겹겹이 둘러쳐진 완벽한 보안 시스템과 두꺼운 방음벽은 외부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었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비극의 비명조차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잔인한 철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은 아침부터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그저 차갑고 기계적인 신호음만이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와 빈틈없는 생활 습관을 유지해온 그녀였기에 단 몇 시간의 연락 두절은 단순한 부재를 넘어선 섬뜩한 불길함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대한 공포로 변해갔고 결국 가족들의 다급한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원들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굳게 잠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기 위해 무거운 장비들이 동원되었고 고요했던 복되는 금속이 부딪히고 문짝이 부서지는 파열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무거운 철문이 뜯겨나가고 구조대원들이 집 안으로 다급하게 진입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함을 넘어선 거대한 허망함 그 자체였습니다. 최고급 대리석이 깔린 넓고 화려한 거실, 벽면을 장식한 수많은 영광의 트로피들과 고가의 미술품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그 완벽한 공간의 한가운데 대한민국 영화계의 거목인 강수연이 미동조차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폭력이 오고 간 징후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 자신의 혈관 속에서 터져나온 치명적인 뇌출혈이라는 병마가 그녀의 모든 의식과 생명력을 순식간에 집어삼킨 흔적만이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쓰러진 그녀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고 심장은 멈추어 있었으며 얕은 숨결조차 남아있지 않은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평생을 수만 명의 팬들과 수백 명의 스태프들에게 둘러싸여 여왕처럼 군림했던 그녀였지만 정작 자신의 뇌혈관이 파열되어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던 그 찰나의 순간에는 곁에 단 한 사람의 온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채우고 있던 그 막대한 부와 압도적인 명예는 바닥에 쓰러진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었고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전화기의 버튼을 누르는 아주 단순한 행위조차 대신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이 비극이 우리의 가슴을 그토록 날카롭게 후벼 파는 이유는 의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골든타임이라는 냉혹한 시간의 법칙 때문입니다. 뇌출혈이 발생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뇌세포는 분당 수백만 개씩 죽어나가기 시작하며 단 몇 분에서 몇 시간 안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뇌 손상이나 죽음으로 직결됩니다. 만약 그녀가 쓰러지던 그 순간 그 넓은 집 안에 단 한 명이라도 함께 숨쉬고 있는 가족이나 동반자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즉각적으로 119에 전화를 걸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별을 이토록 허망하게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화려한 싱글라이프의 상징이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완벽한 독립공간은 질병이라는 예고 없는 침입자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고 끔찍한 감옥으로 돌변했습니다. 쓰러진 채로 서서히 마비되어가는 팔다리를 느끼며 점점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그녀가 겪어야 했을 그 원초적인 공포와 지독한 무력감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살고 싶다는 간절한 의지가 있었어도 스스로의 육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고립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아파트의 텅 빈 공간을 유령처럼 떠돌던 그 끔찍한 침묵은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고독사라는 질병이 결코 가난하거나 소외된 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뼈저리게 증명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완벽하게 빛나던 별조차도 홀로 맞이하는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구원도 받지 못하고 철저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이 소름 끼치는 진실은 늙어감과 혼자됨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의 무의식 속에 깊숙이 숨겨진 현존하는 공포를 정면으로 자극했습니다. 이 거대한 상실감의 이면에는 그녀가 살아생전 대중들에게 보여주었던 너무나도 눈부시고 강인했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수연은 단 한 번도 나약함을 허락하지 않는 무소의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그녀는 늘 당당했고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 하나만으로도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거대한 아우라를 뿜어냈습니다. 그런 그녀가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된 텅 빈 공간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은 대중이 가지고 있던 그녀에 대한 완벽한 환상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평생을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완벽한 커리어를 쌓아 올렸지만 그 찬란했던 명성의 이면에 숨겨진 개인적인 삶은 이토록 뼈아픈 고독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합니다. 화려한 레드카펫 위를 당당하게 걷던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최종 목적지가 결국 아무도 없는 텅 빈 거실 바닥이었다는 비극적인 아이러니. 그것은 단순한 한 유명 배우의 불행한 죽음을 넘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1인 가구, 특히 겉으로는 완벽하게 독립적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중장년층이 안고 있는 짙은 그림자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혹은 자신만의 철저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그 견고한 고립의 성벽이 결국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마저 차단해버리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급대원들이 땀을 쥐며 응급처치를 시도하고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필사적인 심폐소생술을 이어가던 그 순간에도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은 오직 적막한 공기뿐이었습니다. 주인을 잃고 덩그러니 놓여있는 고가의 가구들, 벽에 걸린 찬란한 예술작품들, 그리고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를 증명하듯 진열장 안에서 차갑게 반짝이는 수많은 트로피들. 이 모든 물질적 풍요로움은 총악을 다투는 생명의 위기 앞에서 그저 한낱 부질없는 장식품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서서히 멎어가던 그 몇 시간 동안 창밖으로는 압구정동의 화려한 넌사인과 휴일을 즐기는 사람들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무심하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토록 평화롭고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었건만 단 한 뼘 두께의 벽을 사이에 둔 이 밀실 안에서는 한 위대한 생명이 철저한 무관심과 침묵 속에서 사그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대비야말로 강수연의 비극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끔찍하고도 명징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철저하게 외로운 과정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아무리 거대한 업적과 찬란한 영광을 이룩한 인간일지라도 최후의 순간 자신을 붙잡아줄 단 한 사람의 온기가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끔찍한 실화입니다. 그토록 비참하고 적막한 죽음을 맞이하기엔 그녀가 지나온 삶의 궤적은
너무나도 눈부시고 거대했습니다. 그녀의 쓸쓸한 마지막이 남긴 충격과 허망함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계를 거꾸로 돌려 그녀가 어떻게 이토록 철저히 고립된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리게 되었는지, 그 찬란하고도 무거웠던 영광의 시작점으로 되돌아가 보아야만 합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져 멈춰버린 심장과는 대조적으로 1980년대 후반 강수연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영화계의 심장을 가장 격렬하게 뛰게 만든 거대한 박동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월드스타 강수연의 화려한 타이틀 이면에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서글프고 가혹한 유년 시절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1966년에 태어난 그녀는 불과 4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길거리에서 캐스팅되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남들처럼 골목길에서 흙장난을 치며 뛰어놀아야 할 그 작은 아이는 낯선 어른들 틈에 섞여 밤을 새워가며 대본을 외우고 큐 사인에 맞춰 가짜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재능이 뛰어난 아역 배우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가세가 크게 기울어버린 가정 환경 속에서 어린 강수연은 일찍부터 온 가족의 생계를 짊어져야만 했던 묵직한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평범한 일상 대신 그녀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는 차갑고 둥근 카메라 렌즈뿐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드러내며 투정을 부려야 할 시기에 그녀는 감독이 원하는 감정을 완벽하게 짜내어 연기하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애얼은 평생을 대중의 시선 속에 갇혀 살아야 했던 그녀에게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개인적인 삶이나 평범한 인간관계라는 것은 애초부터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아역부터 다져진 그녀의 내공이 마침내 세계의 무대에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 것은 1987년, 그녀의 나이 불과 21살 때의 일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영화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철저한 변방 중의 변방이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의 엄격한 검열과 열악한 제작 환경 속에서 한국 영화가 유럽의 콧대 높은 3대 국제영화제에 명함을 내민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저 막연한 몽상에 불과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척박한 땅에서 임권택 감독의 영화 시바디가 이탈리아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을 때만 해도 그 누구도 이 어린 여배우가 뿜어낼 기적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영화 시바디에서 강수연이 맡은 역할은 조선시대 양반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돈을 받고 대림으로 팔려가는 가난한 소녀 옥녀였습니다. 이제 갓 20살을 넘긴 앳된 아가씨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복잡한 운명의 캐릭터였습니다. 가문의 핏줄을 이어주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야 하는 비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아이를 향해 끓어오르는 원초적인 모성애, 그리고 결국 아이를 빼앗기고 매몰차게 버림받는 한 여인의 찢어지는 비극까지. 강수연은 이 처절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그 어떤 과장이나 억지스러움 없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쥐어짜내는 듯한 신들린 연기로 스크린에 토해냈습니다. 출산의 경험은커녕 사랑의 상처조차 제대로 겪어보지 못했을 21살의 여배우가 뿜어내는 그 원초적인 고통의 비명은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를 단숨에 뛰어넘어 베니스의 깐깐한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의 영혼을 강렬하게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표된 여우주연상 수상자. 단단하고 고풍스러운 베니스의 시상식장에 코리아 강수연이라는 이름이 울려 퍼진 그 찰나의 순간은 단순히 한 배우의 영광을 넘어 대한민국 문화사에 영원히 기록될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여배우로서는 최초의 볼피컵 수상. 이는 아시아 영화를 얕잡아 보던 서구 사회의 편견을 산산조각낸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당시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이 기적 같은 낭보는 호외로 발행되며 대한민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나라 전체가 올림픽 금메달을 딴 것 이상의
엄청난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고 언론은 매일같이 그녀의 기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이름 앞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월드스타라는 찬란하고도 무거운 수식어가 훈장처럼 붙게 되었습니다. 21살, 남들은 이제 막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디며 미래를 고민할 그 푸릇푸릇한 나이에 강수연은 이미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신화의 반열에 올라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의 기적으로 만족하며 안주하는 평범한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베니스의 영광이 차에 가시기도 전인 1989년, 그녀는 또 다른 영화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통해 자신을 향한 세상의 기대를 다시 한번 보기 좋게 뛰어넘어 버립니다. 불교의 구도 과정을 비극적이고도 철학적으로 그려낸 이 작품에서 그녀는 파괴승 역할을 맡았는데 영화의 진정성을 위해 실제로 자신의 길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삭발하는 충격적인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배우에게 삭발이란 연기 인생을 건 엄청난 도박이자 희생이었습니다. 삭발을 하던 날, 잘려나가는 머리카락을 보며 눈물을 훔치는 스태프들 사이에서 그녀는 오히려 덤덤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배우로서의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구도자로서의 삶에 내던져진 그녀의 소름 끼치는 영인은 그해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또다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는 쾌거로 이어졌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2곳에서 연이어 최고상을 휩쓴 이 전무후무한 기록은 그녀가 단순한 행운아가 아니라 뼛속까지 영화를 위해 태어난 숭고한 예술가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이 엄청난 성공과 함께 강수연은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권력과 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그녀는 억대 출연료 시대를 최초로 연 장본인이었으며 그녀가 걸치는 옷, 그녀가 사용하는 화장품은 다음 날이면 전국에서 품절 사태를 빚었습니다. 방송국과 영화 제작사들은 오직 그녀의 스케줄 하나에 맞춰 모든 일정을 조정했고 수많은 대기업들이 그녀를 모델로 기용하기 위해 백지수표를 내밀며 줄을 섰습니다. 그녀는 걸어다니는 1인 기업이자 그 자체로 범접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수연이 진정으로 영화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녀가 벌어들이는 막대한 돈이나 화려한 타이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가는 큰언니로서 그 누구보다 깊은 의리와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영화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영화계의 거장인 류승관 감독이 무명 시절 가난에 허덕일 때 천만 배우 황정민과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강수연을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안주 하나를 시켜놓고 소주잔을 기울이던 가난한 영화인 후배들을 본 그녀는 호탕하게 웃으며 그날의 술값을 모두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 자존심가 없냐? 영화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마라. 훗날 영화 베테랑에서 명대사로 쓰이며 전 국민이 알게 된 이 강렬하고도 낭만적인 문장은 사실 강수연의 평소 삶의 태도와 영화를 향한 철학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녀 자신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작비가 부족해 쩔쩔매는 스태프들에게 사비로 밥차를 불러 먹였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후배 배우들이 있으면 제작사 대표를 직접 찾아가 불호령을 내리며 방패막이를 자처했습니다. 영화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긍지가 하늘을 찔렀고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맹수 같은 강인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우러러보았습니다. 감독들은 그녀의 연기력에 감탄했고 후배들은 그녀의 의리와 리더십을 맹목적으로 따랐으며 대중들은 그녀의 완벽한 아름다움에 열광했습니다. 강수연은 한국 영화계라는 거대한 우주의 중심에 떠있는
가장 뜨겁고 눈부신 태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압도적인 완벽함과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훗날 그녀를 옥죄는 가장 끔찍한 고독의 씨앗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며 모든 행성들에게 온기를 나누어 주지만 그 온도가 너무나도 뜨겁기에 그 어떤 별도 태양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법입니다. 언제나 남들을 보살피고 이끌어가는 강자이자 보호자의 위치에 서 있었던 그녀. 투정 부리는 법을 잊어버린 내 살배기 아역 배우는 50살이 넘은 대한민국 최고의 여제가 되어서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을 끝내 배우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가 언제나 강철처럼 단단하고 외로움 따위는 모르는 초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환호 소리가 멈추고 거대한 성문의 자물쇠가 철컥하고 잠기는 순간 완벽한 여왕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시무시한 고독의 무게는 오직 그녀 혼자만이 온몸으로 감내해야 할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처럼 카메라 렌즈 앞에서의 강수연은 언제나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수백 명의 스태프들이 뿜어내는 땀 냄새와 열기 속에서 그녀는 가장 살아 숨 쉬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촬영장에 거친 슬레이트 소리가 멈추고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말과 함께 화려한 조명이 하나둘씩 꺼지고 나면 그녀는 또다시 자신만이 남겨진 고독한 현실 세계로 홀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최고급 자재로 장식된 압구정동의 널찍한 아파트는 그녀가 세상의 잣대와 파파라치들의 집요한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올린 완벽하고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 안쪽에서 그녀는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할 필요 없는 자유를 누렸지만 그 자유의 대가는 뼈를 깎는 듯한 지독한 침묵과 외로움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기까지 누군가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밥솥에 따뜻한 온기를 공유할 수 있는 평범한 가족의 풍경은 그 철옹성 같은 요새 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중들은 종종 의문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미모와 막대한 부, 범접할 수 없는 지성과 권력을 모두 거머쥔 이 완벽한 여배우는 왜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을까? 누군가는 그녀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남자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그녀가 비밀스러운 사랑의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강수연에게 독신이라는 삶의 형태는 어쩌면 선택이 아니라 영화라는 거대한 종교에 평생을 바친 사제로서 짊어져야 할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배우 강수연이라는 이름 하나에 쏟아부었던 그녀에게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인 영화와의 위험한 타협을 의미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강수연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주는 압도적인 무게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있던 당시의 한국 사회에서 자신보다 더 큰 명성과 카리스마를 지닌 대배우를 있는 그대로 감당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반려자를 찾는다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세상의 어떤 남자와도 결혼하지 않은 채 오직 영화라는 절대적인 연인과 평생을 함께하는 숭고하고도 고독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하고도 고독한 독신 생활은 완벽주의라는 무시무시한 저주와 결합하면서 그녀의 내면을 서서히 파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수연은 대중 앞에서는 물론이고 가장 가까운 지인들 앞에서도 결코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외출을 할 때면 언제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스타일링을 유지했고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아주 작은 소문 하나조차 허락하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자신을 통제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권리가 없었고 외로워도 외롭다고 투정 부릴 대상이 없었습니다. 한국 영화계의 큰언니이자 여제라는 타이틀은 그녀에게 끝없는 책임감만을 강요했습니다. 후배들에게는 늘 밥을 사주고 등을 두드려주는 든든한 보호자여야 했고, 대중들에게는 언제나 변함없이 아름답고 꼿꼿한 국보급 배우여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어깨 위에 얹어진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숭배의 시선은 그녀가 마음 편히 기대어 쉴 수 있는 단 한 평의 심리적인 안식처마저 무자비하게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 끔찍한 압박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는 그녀가 부산국제영화제 BIFF의 공동집행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았던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는 이른바 다이빙벨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검열과 보복으로 인해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의 눈밖에 난 부산국제영화제는 예산이 반토막 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영화제라는 자부심이 정치 권력의 군화발에 짓밟히며 존폐의 기로에 섰을 때 수많은 영화인들이 등을 돌리고 피를 흘리던 그 진흙탕 한가운데로 백마를 타고 뛰어든 구원자가 바로 강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질 거대한 비난과 정치적 핍박을 뻔히 알면서도 오직 한국 영화의 자존심인 부산국제영화제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평생을 가장 높은 곳에서 화려한 여우주연상의 스포트라이트만 받아왔던 그녀가 영화제를 지키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삭발을 불사하며 투쟁하는 영화인들을 끌어안으며 온몸으로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내는 방패막이를 자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숭고한 헌신은 그녀의 삶에 너무나도 참혹한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영화제를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지켜내려는 그녀의 처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권력과 타협했다며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모욕적인 요구들이 그녀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평생을 영화인들의 권익을 위해 싸워왔고 사비까지 털어가며 영화계를 보살폈던 그녀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배신감과 지독한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17년 결국 그녀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차에 집행위원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아름답게 박수받으며 퇴장해야 할 여왕의 뒷모습에는 짙은 피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강수연은 대중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영화계의 큰언니로서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지만 세상과 사람을 향해 굳게 닫혀버린 그녀의 마음은 그 누구도 열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인간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배신감, 그리고 그것을 겉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억누르는 억압된 심리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그것이 뇌혈관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력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른바 심리적 압박이 육체를 파괴하는 침묵의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강수연은 그 참담했던 부산국제영화제 사태를 겪으며 흘려야 했던 수많은 눈물과 분노를 밖으로 꺼내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내면으로 삼켜버렸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했던 그녀의 그 지독한 자존심은 결국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혈압을 치솟게 만들며 그녀의 머릿속에 있는 얇고 연약한 뇌혈관들을 서서히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티 없이 맑은 피부와 우아한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육체 내면은 오랫동안 누적된 심리적 외상과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완벽을 향한 강박과 타인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고결한 성품이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생명을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담을 쌓고
은둔하던 그녀가 무려 9년 만에 스크린 복귀작으로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정기를 선택했을 때 대중과 평단은 엄청난 기대감에 들끓었습니다. 그녀 자신 역시 오랜만에 복귀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혹독한 다이어트를 감행했고, 젊은 시절에 그 날카롭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되찾기 위해 매일같이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랜 기간 누적된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립감으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그녀의 육체는 그 거대한 중압감을 견뎌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대중의 찬사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과 혹여나 후배들에게 짐이 되거나 실망을 안겨주면 안 된다는 그 끔찍한 완벽주의는 그녀의 뇌혈관을 향해 최후의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인 2022년 5월 5일 직전, 며칠 동안 계속해서 찾아왔던 원인 모를 극심한 두통과 다리의 통증은 그녀의 무너져가는 육체가 마지막으로 애타게 부르짖는 처절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고통을 인내하고 해결해왔던 이 강인한 여인은 자신의 뇌혈관이 파열되기 직전에 그 끔찍한 전조 증상조차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시적인 피로증으로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조금만 덜 완벽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플 때 아프다고, 무서울 때 무섭다고 솔직하게 누군가에게 기대며 도움을 청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강수연이라는 이름이 가진 그 거대한 왕관의 무게는 응급실로 달려가야 할 그 절체절명의 순간마저도 그녀를 차가운 거실 소파에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완벽해야만 한다는 저주에 갇힌 채 세상과 단절된 완벽한 요새 안에서 그녀는 서서히, 하지만 아주 끔찍하게 죽음의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가장 잔혹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것은 2022년 5월 5일의 아침이 밝아오면서부터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날 아침 강수연은 심상치 않은 몸의 이상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한 극심한 두통과 함께 평소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다리의 심한 통증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뇌혈관의 벽이 얇아지다 못해 찢어지기 직전, 뇌압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며 신경을 짓누를 때 나타나는 전형적이고도 치명적인 뇌출혈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통증을 견디다 못한 그녀는 결국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상태를 알렸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아픔을 숨기며 살아왔던 그녀가 가족에게 먼저 고통을 호소했다는 것 자체가 당시 그녀가 느끼고 있던 증상이 결코 예사로운 수준이 아니었음을 방증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헐떡이는 숨소리와 고통스러운 목소리에 놀란 가족들은 당장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한다며 다급하게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결정적인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배우 강수연을 평생토록 지배해온 그 지독한 인내심과 타인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성정이 너무나도 뼈아픈 오판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당장 구급차를 부르겠다는 가족들을 만류하며 조금만 침대에 누워 안정을 취하면 금방 나아질 것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연락하겠다는 그녀의 그 한마디는 가족들이 들은 위대한 여배우의 마지막 육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조금만 덜 완벽해 총악을 다투는 응급 상황에서 그녀가 병원행을 주저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일각에서는 다가오는 복귀작에 대한 부담감이나 평소 타인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강인했던 성격 탓에 통증을 가볍게 여겼을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운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덜하면 어땠을까요? 아플 때 아프다고, 무서울 때 무섭다고 솔직하게 누군가에게 기대며 도움을 청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곁에서 그녀의 위태로운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강제로라도 병원에 끌고 갈 단 한 사람의 부재는 결국 뇌혈관 속에서 째깍거리고 있던 죽음의 시한폭탄이
폭발하도록 방치하는 가장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가족과의 마지막 통화가 끊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오후의 어느 시점, 마침내 한계치에 달한 뇌혈관이 무참히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의학계에서 뇌출혈을 묘사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생전 처음 겪어보는 벼락 같은 두통. 그 끔찍하고 벼락 같은 고통이 그녀의 뇌수를 강타하는 순간, 강수연은 그 자리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을 것입니다. 터진 혈관에서 뿜어져 나온 뜨거운 피가 두개골 안을 빠르게 채워나가며 뇌 조직을 무자비하게 짓누르기 시작했고, 그 압력으로 인해 신체를 통제하는 신경망들이 하나둘씩 픽픽 끊어져 나갔습니다. 눈앞에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핏빛으로 붉게 물들다 인해 새카만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끔찍한 시야의 상실.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폭포수가 쏟아지는 듯한 이명이 울려 퍼지고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조차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완벽한 마비 상태가 그녀의 육체를 빠르게 올감했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텅 빈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서서히 굳어가는 몸을 느끼며 그녀가 겪어야 했을 원초적인 공포는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있는 탁자 위에 휴대전화를 향해 손을 뻗어보려 안간힘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단 3개의 숫자, 119만 누르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인지하고 있었지만 마비된 육체는 뇌에 절규하는 명령을 철저하게 배신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여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성대를 통제하는 신경마저 끊어져 버려 그저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만이 텅 빈 거실에 공허한 공기를 맴돌았을 것입니다. 평생을 수백억 원의 자산을 굴리고 수천만 명의 대중을 호령하며 한국 영화계의 권력을 쥐락펴락했던 천하의 강수연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가장 단순한 구조 요청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무력감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던 완벽한 사생활의 공간은 죽음이라는 불청객 앞에서는 단 한 줄기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잔혹한 밀실 감옥으로 돌변했습니다. 시간은 너무나도 잔인하게 흘러갔습니다.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중단된 지 불과 몇 분 만에 영구적인 괴사를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 뇌출혈 환자를 온전히 살려낼 수 있는 골든타임은 길어야 3시간 남짓. 이 절대적인 시간이 똑딱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와 함께 하염없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뇌압의 고통 속에서 홀로 의식을 잃어가던 그 길고도 끔찍했던 시간 동안 창밖의 세상은 너무나도 찬란하고 잔인할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 한껏 들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고 텔레비전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의 화려한 예능 프로그램이 쉴 새 없이 방송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팝콘을 먹으며 강수연이 남긴 과거의 명작들을 넷플릭스로 돌려보고 있었을 그 순간에 정작 그 위대한 명작을 탄생시킨 주인공은 아무도 모르는 밀실의 바닥에서 홀로 외로운 죽음의 사자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대도시 한복판, 수백 세대가 다닥다닥 붙어 사는 고급 아파트 단지 아니었지만 두꺼운 콘크리트 벽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만큼이나 멀고 아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오후 내내 전화를 받지 않는 강수연을 향한 가족들의 불안감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평소에 그녀라면 아무리 바빠도 전화를 아예 받지 않고 방치하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가족들이 급박하게 119와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고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압구정동의 평화로운 휴일 오후를 날카롭게 찢어발기며 아파트 단지로 돌진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뛰어 올라간 구급대원들이 굳게 잠긴 도어록을 부수고 현관문을 강제로 열어젖히기까지 그 문 앞에서 발을 구르며 피를 말려야 했던 가족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했을 것입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훅 하고 끼쳐오는 낯설고 서늘한 집안의 공기. 그리고 화려한 거실 한가운데 평소에 꼿꼿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의식을 잃고 힘없이 널브러져 있는 강수연의 참혹한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그녀의 심장이 이미 뛰기를 멈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뇌의 핏줄이 터진 것을 넘어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엔진인 심장마저 거대한 충격과 산소 부족을 견디지 못하고 작동을 멈춘 심정지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그녀의 가슴을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강한 압박이 가해지고 기도 확보를 위해 튜브가 삽입되는 등 처절하고도 긴박한 응급처치가 이어졌습니다. 조용하고 우아했던 그녀의 거실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다급한 고함 소리와 무정의 소리,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절규가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뇌세포는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홀로 고립된 채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옮겨지는 순간에도 그녀는 단 한 번의 눈꺼풀 미동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구급차는 미친 듯이 사이렌을 울리며 인근에 위치한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구급차의 좁고 흔들리는 공간 안에서 구급대원들은 땀범벅이 된 채 쉼없이 심장을 압박했고, 가족들은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제발 숨만 쉬어달라며 오열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서글픈 운명의 장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쓰러지던 그 절망적인 찰나의 순간, 단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고 다급하게 이름을 불러주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을 때는 철저하게 무관심한 정막 속에 내버려 두었으면서 이미 의식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돌아올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가라앉아버린 지금에야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몸을 어루만지며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의료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그녀를 인계받았습니다. 병원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환자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월드스타 강수연이며 상태가 치명적인 뇌출혈에 이은 심정지라는 소식이 의료진들 사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당직 의사들뿐만 아니라 휴일을 맞았던 신경외과 전문의들까지 긴급 호출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심박을 되살리기 위한 전기 충격이 가해지고 강력한 약물들이 투여된 끝에 멈췄던 심장이 기적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다시 박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안도할 수 있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뇌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급하게 찍은 CT 촬영 결과가 모니터에 떠오르자 화면을 들여다보던 의사들의 얼굴에는 짙은 절망과 탄식이 번져나갔습니다. 두개골 내부는 이미 터져버린 혈관에서 흘러나온 피로 꽉 차 있었고 뇌 조직은 심각하게 부어올라 본래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광범위한 뇌출혈과 부종 상태에서는 뇌압을 낮추기 위해 두개골을 열고 고인 피를 빼내는 개두술조차 시도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참담한 결론이었습니다. 수술용 메스를 댈 수조차 없을 만큼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놓쳐버린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절대적이었습니다. 가쁜 숨을 인공호흡기라는 차가운 기계에 의존한 채 강수연은 중환자실에 가장 격리된 병상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녀의 온몸에는 수십 개의 선과 튜브가 연결되었고 모니터에서는 위태로운 생명선을 알리는 기계음만이 규칙적이고도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다가올 복귀작의 개봉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지인들과 안부 인사를 나누었던 그녀였습니다. 완벽한 메이크업과 우아한 자태로 대중의 찬사를 한 몸에 받던 여왕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힘으로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중환자실 병상에 묶여버린 이 믿을 수 없는 현실. 그녀가 쓰러졌다는 충격적인 비보는 이내 언론의 속보를 타고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배우 강수연,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 의식불명. 휴일 저녁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한 이 짧고도 파괴적인 문장은 온 국민을 엄청난 충격과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는 순식간에 그녀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소셜미디어에는 기적을 바라는 수백만 건의 기도와 응원의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부고를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수많은 영화인, 동료들과 후배 배우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나둘씩 병원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화계 전체가 일순간 거대한 마비 상태에 빠진 듯 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환자실 앞 차가운 복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사오며 기적을 간구하는 사람들의 애타는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부름과 뜨거운 눈물에도 불구하고 굳게 감긴 강수연의 눈꺼풀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맞서야 했던 그 지독하고 외로웠던 죽음의 문턱에서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소진해버린 듯 그녀는 누구의 목소리도 닿지 않는 아주 깊고 아득한 자신만의 무의식의 세계로 한없이 침잠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의 육중한 철문이 굳게 닫히고 그 안쪽에서는 오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차갑고 기계적인 사투만이 남겨졌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중환자실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단절된 채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인공호흡기의 거친 쇳소리와 심장 박동 모니터의 날카로운 신호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의식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린 강수연의 작은 체구 위로는 수많은 의료용 튜브와 생명유지 장치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능력조차 상실해버린 그녀의 가슴은 오직 기계가 밀어넣는 산소의 힘에 의해서만 기계적으로 부풀어 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영화계를 쥐락펴락하며 수천만 관객의 영혼을 호령하던 거대한 여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는 오직 병마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린 한없이 연약하고 가엾은 한 인간만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뇌세포는 이미 멈춰버린 골든타임 속에서 치명적이고도 비가역적인 손상을 입어버렸고 현대의학의 그 어떤 최첨단 기술로도 이미 엎질러진 생명의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참담한 표정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기계의 힘을 빌려 그녀의 육체에 남아있는 마지막 희미한 생명의 불씨가 아주 조금이라도 더 천천히 꺼져가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중환자실 철문 밖의 풍경은 그 안의 적막함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거대한 슬픔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강수연이 쓰러졌다는 비보를 접한 대한민국 영화계의 거물들이 하나둘씩 응급실과 중환자실 앞 복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과거 영화 시바디와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통해 그녀를 아시아 최초의 월드스타로 만들어주었던 한국 영화계의 거장 임권택 감독이었습니다. 21살에 앳된 강수연을 발탁하여 세계적인 대배우로 키워냈고 그녀를 친딸처럼 각별하게 아꼈던 노 거장은 핏기가 가신 창백한 얼굴로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떨리는 걸음으로 중환자실 앞을 서성이던 그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거대한 충격과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완벽한 피조물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아꼈던 영화적 동지가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다는 사실을 노 감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뒤이어 부산국제영화제 시절 그녀와 함께 온갖 정치적 풍파를 맞으며 끈끈한 동지애를 나누었던 김동호 전 집행위원장도 참담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한국 영화사의 산증인이자 거대한 권력을 가진 이 위대한 거장들도 죽음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는 무기력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 복도는 강수연의 소식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선후배 동료 배우들과 영화 제작자, 감독들로 입추의 여지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연말의 화려한 영화제, 시상식장에서나 한자리에 모일 법한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톱스타들이 화장기 없는 창백한 맨얼굴에 깊은 모자를 눌러쓴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강수연이라는 거대한 나무 아래서 성장했고 그녀가 베풀어준 따뜻한 그늘과 든든한 방패막이 덕분에 영화인으로서의 삶을 지탱해 올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무명 시절 그녀가 쥐어주었던 따뜻한 밥 한 끼의 기억을 떠올리며 가슴을 쳤고 누군가는 부당한 다유를 받을 때 앞장서서 싸워주던 그녀의 서슬, 퍼런 카리스마를 떠올리며 통곡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거대한 눈물 바다로 변했고 이들의 애끓는 탄식은 차가운 병원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중환자실의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제발 눈을 떠달라고. 이렇게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면 안 된다고. 당신이 없으면 한국 영화계는 어떡하냐고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애절하고 뜨거운 눈물바다 한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도 잔혹하고 뼈아픈 운명의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강수연이 의식을 잃고 병상에 누워있는 지금 그녀의 주변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고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모든 일정을 팽개치고 달려와 밤을 새우며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온 나라의 언론이 그녀의 상태를 시시각각 특보로 전하고 있으며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적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뜨거운 사랑과 관심이 오직 단 한 사람, 강수연을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토록 거대한 사랑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그녀가 극심한 뇌압의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압구정동의 텅 빈 아파트 거실 바닥에 뒹굴고 있었을 때 스스로 구급차를 부르지 못해 서서히 식어가는 자신의 육체를 공포에 질린 채 바라보아야만 했던 그 잔혹했던 두세 시간의 골든타임. 그 운명의 시간 동안 이 수많은 사람들과 이토록 거대한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강수연의 비극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끔찍하고도 소름 끼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고 화려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한들 휴대폰 연락처에 수천 명의 유명 인사와 재력가들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다 한들 막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죽음의 사자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부와 인맥을 자랑하는 월드스타라 할지라도 내 육체가 무너져 내리는 그 찰나의 순간 나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숨을 쉬고 내 곁에서 즉각적으로 119의 버튼을 눌러줄 단 한 사람의 온기가 없다면 그 수많은 화려한 인맥은 생명을 살리는데 단 1%의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를 가득 메운 동료들의 오열이 그토록 찢어지게 아프게 들렸던 이유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지독한 부채감과 죄책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태산처럼 든든하고 완벽해 보였기에 그 누구도 그녀가 그토록 끔찍한 고독 속에서 방치되어 있으리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강수연은 늘 주는 사람이었고 챙겨주는 사람이었으며 지켜주는 사람이었지 누군가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뒤늦게 병원으로 달려와 눈물을 쏟는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녀의 그 강인한 겉모습 이면에 숨겨진 외로움과 고통을 조금 더 일찍 알아채지 못했다는 뼈아픈 자책이 무겁게 또아리를 틀고 있었을 것입니다. 2022년 5월 6일 하루가 지났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앞에는 그녀의 상태를 취재하기 위한 수십 대의 방송국 카메라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뉴스는 매시간 절망적인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대중들은 영화 속 주인공처럼 그녀가 극적으로 눈을 뜨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강수연은 영화 배우니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후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호탕한 웃음을 보여줄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헛된 희망이라도 품으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본이 있는 영화가 아니었고, 냉혹한 의학적 지표들은 그녀의 뇌 기능이 이미 완전히 정지되었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환자실 앞을 지키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점차 체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가족들과 최측근 지인들을 조심스럽게 호출하여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암묵적으로 알렸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억지로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결국 환자에게 무의미한 고통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가장 잔인하고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해야만 하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평생을 카메라 앞에서 완벽하게 통제된 아름다움만을 보여주었던 여배우에게 기계에 의존해 겨우 가쁜 숨을 몰아쉬며 퉁퉁 부어오른 얼굴로 병상에 누워있는 마지막 며칠은 어쩌면 그녀 자신의 꼿꼿한 자존심이 결코 허락하지 않는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살아서도 철저하게 자신의 존엄을 지켰던 긍지 높은 여왕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영혼은 이미 그 고통스럽고 무거웠던 육체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영화 속의 어느 아름다운 한 장면으로 훌쩍 떠나버렸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병상 곁을 지키던 가족들과 동료들은 그녀의 손을 어루만지며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수연아, 이제 그만 아파도 돼. 그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편하게 쉬어. 평생 우리 챙기느라 고생 많았어. 정말 미안하고 정말 고마워. 그 애절한 속삭임들이 어두운 터널을 헤매는 그녀의 영혼에 닿았을까요? 생전 단 한 번도 타인에게 기대지 않았던 강인한 여인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온기 속에 온전히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온기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그녀의 뇌세포를 다시 살려내기에는 너무나도 늦어버렸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흘간의 유예 기간은 강수연이라는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이 빚어낸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뿜어내던 거대한 빛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흘은 그 빛이 서서히 소멸해가는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아야만 하는 고문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철저하게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현대 사회의 주거 공간 속에서 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는 그 최고급 아파트에 굳게 닫힌 현관문은 결국 그녀의 숨통을 조이는 치명적인 올감이었습니다. 고독사라는 단어가 더 이상 쪽방촌의 가난한 노인들에게만 국한된 사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화려한 강남 한복판에서 수십, 수백억을 가진 성공한 중장년층 1인 가구에게도 죽음은 이토록 잔인하고 고독한 방식으로 불쑥 찾아올 수 있다는 거대한 사회적 공포가 대한민국 전체를 서늘하게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5월 7일 오후 3시. 마침내 잔인하고도 길었던 사흘간의 사투가 끝을 맺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불규칙하게 요동치던 심장 박동 모니터의 그래프가 이내 힘을 잃고 하나의 평행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비연하는 길고 단조로운 기계음이 병실 안을 가득 채우는 순간 숨죽여 기적을 기다리던 가족들과 동료들의 가슴에서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스크린이라는 네모난 캔버스 속에서 가장 뜨겁고 찬란한 불꽃처럼 타올랐던 여배우. 대한민국의 최초로 월드스타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안겨주었던 국보급 연기자
강수연이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55살이라는 너무나도 이르고 아까운 나이로 영면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순간 밖에서는 화창하고 눈부신 봄날의 햇살이 창문을 넘어 들어오고 있었지만 대한민국 영화계에는 태양이 빛을 잃은 듯한 거대하고 캄캄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작품의 개봉을 앞두고 환하게 웃으며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던 그녀가 단 한 번의 작별 인사도 남기지 못한 채 이토록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언론은 다급하게 정규 방송을 끊고 그녀의 타계 소식을 긴급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화면 상단에 검은 띠가 둘러진 채 앵커들의 침통한 목소리로 전해진 부고는 주말 오후를 즐기던 수천만 국민들의 가슴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소셜미디어와 포털 사이트는 순식간에 그녀를 추모하는 검은 물결로 뒤덮였고 이웃나라 일본과 대만은 물론 그녀에게 여우주연상의 영광을 안겨주었던 유럽의 영화계에서도 애도의 메시지가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별이 추락한 자리에 남겨진 거대한 상실감은 국경과 세대를 초월하여 모두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2022년 5월 7일 오후 3시 3일간의 사투 끝에 강수연은 55세의 나이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영화계는 역사상 최초로 그녀의 장례를 영화 인장으로 치렀습니다. 임권택 감독을 비롯한 수많은 거장들과 동료 배우들이 빈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화려한 제단과 수백 개의 조화, 그리고 끊임없는 조문 행렬. 이는 한국 영화라는 척박한 영토 위에 맨손으로 성을 쌓아 올린 위대한 여왕에 대한 마지막 예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대한민국 사회에 무겁고도 서늘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최고급 아파트, 수백억의 자산, 화려한 인맥을 가진 톱스타조차 철저하게 고립된 주거 환경 속에서 단 한 번의 구조 요청조차 하지 못한 채 쓰러져 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고독사가 더 이상 소외 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뼈저리게 증명했습니다. 강수연. 그녀는 시대의 금기를 깨는 파격적인 연기로 아시아 영화의 위상을 높인 성우자였고 외압에 맞서 한국 영화계를 지켜낸 단단한 방패였습니다. 비록 그녀의 마지막은 텅 빈 거실의 짙은 고독 속에 머물렀을지라도 스크린에 새겨진 그녀의 눈부신 궤적과 기계는 넷플릭스의 서버 속에서 그리고 영화를 사랑하는 수많은 대중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 숨 쉴 것입니다.